않으시고 맞죠? 결혼식을 올린 지 170일 만에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늘 붙어 있어도 모자란 신혼에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디냐니까? 모텔. 모텔 왜 가 있냐고. 응? 여자 술 먹으려고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좀 들어갈게. 테리 불러 지금.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고 좀 벙찐 거죠. 남편이 사라진 이후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곳에서의 일들이 드러났는데요. 아니 무슨 일이죠? 시간 너무 없다, 소나. 너희 tip시랑 너희 가족들 알아? 너의 본비대라는 거? 이 생각이야. 뭐 때문에 너를 더 죽이는 거지? 나 같은 죽일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 남편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짜임판에 얘가 지금 들어온 거였구나. 스스로 가족들의 곁을 떠난 성원 씨.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콩달콩 사랑으로 채워나갔던 신혼집. 하지만 그날 이후 집에 올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좀 경직된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만 가끔 집에 들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 이사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때 진짜 다 좋았었거든요. 그냥 뭐든 다. 남편의 물건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이 믹서기도 남편이 이제 애기 유아식 만들어주겠다고 사놓은 믹서기인데 한 번도 못 썼고. 나오면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어딜 방에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작년 남편 성원 씨의 생일날 태어난 금쪽 같은 아들. 동갑내기 부부는 더욱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아들이 있었군요. 아빠, 어. 엄마. 하지만 아기가 첫 돌을 맞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원 씨는 세상을 등졌는데요. 아. 통신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해볼래? 그래서 시작을 한 게 통신 일이었었어요.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해 10년 넘게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일했던 성원 씨.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는데요. 저희 대리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네, 저는 대표였고 오자마자 잘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고 급여도 많이 받아갔고요. 그만두고 나서도 저랑 연락도 계속 했고요. 그런 성원 씨는 참 든든한 남편이었답니다. 책임감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악몽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4년. 당시 함께 일하던 박 씨에게 새로운 매장의 점장 자리를 제안받으며 시작됐답니다. 하하. 전화가 와서 지금 형들이랑 같이 있는데 네 얘기 나와서 전화해봤다. 자리가 하나 났대. 너 가볼래? 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걱정이 앞섰지만 남편의 오랜 꿈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 매장이 생기는 거야. 나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길래 그래 그럼 가자.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매출 수수료를 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과 해당 법인이사 박 씨를 거쳐 지급받는 구조로 계약했다는 성원 씨. 성원 씨는 법인의 이사 박 씨가 추천한 직원 김 씨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성원 씨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작년 아저씨가 너무 힘들다 해서 제가 이제 대출을 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얼마 정도를? 1,200만 원을 대출해갖고 보낸 적이 있는데 지 밑에 직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돈을 막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점장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24년 7월에 이제 왔고 인권이 터지기 시작한 게 2024년 10월이에요. 명의도용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격통을 했다든지. 매장을 연 지 불과 3개월 만에 직원 김 씨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부정행위요?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데요. 박 씨가 추천했던 그 직원이 그랬다는 거죠? 11월이 되고 12월에 되고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그냥 원이요?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대. 얼마 후 자취를 감춰버린 직원 김 씨.
아, 성원 씨는 그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아이고. 사람이 잡혀야 수사가 진행이 된대요. 근데 얘가 잠적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수사가 중지됐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고 수사기관은 잠적한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도박, 뭐 사문서 위조까지 다양합니다. 네. 민원건을 처리를 안 하고 잠적을 해버리면 그 고객들은 다 대리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네가 책임을 다 져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성원 씨의 아내도 발벗고 나섰답니다. 1,400 정도.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할 때도 사실 없었고 남편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급한 불을 끄며 마무리되는 줄로만 알았던 일. 그런데 지난 1월 박 씨가 성원 씨의 매장을 찾으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다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네가 매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 덕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통 가게를 낼 때 임대보증금 내긴 하니까요. 내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올해 1월이면 문을 연 지 1년도 넘게 지난 건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죠? 너가 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내가 보증을 다 낸 거야, 임마. 내가 빼보지 못해, 될까? 운영을 하고 싶다며. 확실한 건 이거 보증금이야. 보증금 가져와. 보증금 몇 마디 오르지? 7천이야. 7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 연대보증 쓸 수 있어? 지엽씨가? 아니면 부모님이 쓸 수 있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응. 연대보증을 쓸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왜 자꾸 가족까지 운운하나요? 뭔가 평범치 않은 상황 같아요. 아버지가 집 뭐라고 말하면 전대가 그 보증 전화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은 여기 건물 보증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보증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합탐 준다는 거지? 아이고. 계약서 없을 거야. 너가 보증금 가져갈 거고. 그리고 보증금으로 월 300씩 회사 계좌로 입금해. 실제로 지난 2월엔 박 씨가 요구한 대로 그의 법인 계좌에 보증금의 일부를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욕을 하고 매일 돈을 가져오라 하고 이러니까 계속되는 압박에 성원 씨는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야, 너 정신병 좀 다녀라. 야, 뭐 말만 하면 야, 불쌍한 자지 마. 야, 니가 기생충이야. 너 이거 하고 안 해. 저런 폭언을 아, 이거 말이 무섭네요. 시간이 얼마 없다, 소원아. 너한테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소원아? 왜 한 달은 돼? 나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사금융이랑 이런 데도 알아보고 최대한 마련해볼게. 장모님하고 나랑 통화를 한번 해야 돼, 그러면? 협박 아닌가요? 어떤 처벌이라도 닦아줄게.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노트북 맡기고 100만 원 받았어요. 다른 거는? 다른 거 차량이랑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아, 들어보니까 전당포도 가봤나 봅니다.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압박의 끝은 성원 씨의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아, 죽기 전날 6일날 이제 9시까지 돈 만들어 와라. 장인어른한테 갔다 와라. 돈 빌려와라. 그의 마지막 통화도 법인이사 박 씨의 동료와의 대화였는데요. 너 뿅 산 거야, 소원아? 그것만 확실히 해봐. 아니, 장인어른이 돈을 해주신 거 안 해주신 거야? 해줬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 처리하면 다 끝나냐고? 처리하면 뭐가 끝나는데? 너 돈 안 벌 거야? 이상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잘 크길 빌어야죠. 행복하세요. 그렇게 25개의 녹음 파일만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성원 씨. 아휴. 아, 그런데 유족들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믿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답니다. 뭐죠? 정말 죽기 전까지 찾다가 갔는데 제 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어이? 매장에서 횡령하고 잠적한 그 김 씨요? 경찰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눈에서 진짜 뜨거운 그 열만 나오고 정말 눈도 안 감아지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김 씨가 이사 박 씨와 모습을 드러냈지만 성원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성원 씨의 죽음 뒤에 남은 풀리지 않는 의문. 실화탐사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상황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직원분 한 분이 뭐 가게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편취했나 봐요. 그럼 그 책임을 그 점장이 지는 게 맞아요? 이게 어땠어요? 저 나한테서 일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럴 건들이 한 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 네가 물어야 된다. 그 퇴직한 직원들도 그 물어준 경우도 있어요. 약간 우리죠. 예, 만스피 대상이죠. 예. 통일학교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업계 관행이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답니다. 갑자기 보증금 7천을 내놔라, 매장 보증금을. 그건 무슨 겁니까? 요금 수수료하고 사장이 다 받는 거예요? 아예 내 개인 매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 사업자가 달라간다고요? 소장한테? 예. 왜요? 보증금 반대 아닌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 성원 씨가 통신사와 직접 계약해서 매장을 운영했다면 보증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법인을 두고 계약한 구조라면 법인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아.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성원 씨의 죽음 이후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대표가 총 대표인데 저희 형이 4월 7일날 사망하고 4월 8일날 통화했을 때 회사가 여기 매장을 체결할 때 보증금 낸 게 있냐니까 없다. 무슨 소리죠? 보증금을 박 씨가 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지 않나요? 점 매장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회사님이 돈 넣은 거예요? 없어요. 근데 왜 회사는 형한테 계속 보증금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모르죠. 갑자기 아무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보증금을 받았어요. 뭐 제가 성원이를 뭐 괴롭혔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박 씨가 성원 씨 매장의 보증금을 낸 적이 없다는 건데요. 물어보니까 점에 보증금 7천만 원. 왜 우리 형이 일한 거 네, 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달라 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헷갈렸다. 응? 그 다음에는 안전장치였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예. 자신이 내지 않은 보증금을 성원 씨에게 요구한 게 안전장치였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계속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갖고 있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형이 명의도용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서류예요. 박 씨와 법인 측이 유족에게 건넨 자료. 그 안은 성원 씨가 생전 명의도용, 절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2억 원 규모의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뭐 앞에는 다 샵으로 돼 있고 뒤에는 전산 비번, 타점 조회 불가 뭐 이런 뭐예요 이게? 이거 다 확인된 거냐니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해서 정확한 서류 갖다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이건도 있고 저희 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뭐 계속 명의도용이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믿고 말고는 제 판단이다. 이렇게 못 믿어버리면 앞으로 아무런 서류도 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유족들도 성원 씨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주장을 전부 거짓이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서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제가 일이 어떻게 커졌는지 대충 알게 된 건데 이 한 번 이 터진 일을 막으려고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거를 하고 이거는 내 거는 천천히 갚아야지 하던 게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건 알겠다 이건데 2억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금액은 다 어디 갔냐. 그 금액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겠죠. 왜 그렇게까지 욕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족들까지 덜먹이면서 했던 건지.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시 입장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던가 혹은 대리점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고인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던 것 자체가 협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협박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변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요구했던 과정에도 주목했는데요. 물론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아놓고 지급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려고 했던 행위는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의사 박 씨에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MBC 실화탐정 정희숙이라고 하는데요. 네. 허성원 씨 관련해서 좀 제보를 하셔서 네. 이유는 저희가 그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허성원 씨 죽음에 대해서는 입장은 없으세요? 두분의 사정은 저희가 이제 애도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같이 일하는 게 몇 년인데,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사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한 박 씨.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의 법률 대리인에게선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 일부는 뭐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질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방송할 내용인가라는 거예요. 방송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망인을 좀 엿보이지 않겠나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라서. 제작진은 서면으로 남아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성원 씨는 대리점 점장을 맡기 전부터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택했으며 이를 은폐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객 민원 처리를 A법인에서 선급 처리한 것이 반복됐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통신사에 확인 중인 부분까지 합산하면 그 피해가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입니다. 보증금을 요구한 건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명목으로 영업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며 부드럽지 않은 말투로 허성원 씨를 상대한 건 부정행위에 따른 변제 독촉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이 비극은 비단 성원 씨 개인의 문제만으로 비롯된 일일까? 취재 중 법인과 박 씨에 관해 할 말이 많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이 법인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그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겠네요. 네. 제 소신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거기 있으면은 제 자신이 바뀌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겪었던 걸까요? 그 사장은 일부러 바지 사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막 6천, 7천씩 빚져가지고 파산 신청하고 퇴사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성원 씨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예.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래요. 똑같아. 사장들이 직원을 좀 인간처럼 대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노예를 부린다. 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원 씨 외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법인과 이사 박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작진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법인과 이사 박 씨의 법률 대리인에게 추가 입장을 물었는데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원 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압박, 욕설을 계속 반복했던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하며 좋은 기억이 있었기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한창이던 때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대리점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작진이 연락을 막 해보려던 차에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완전한 별도의 회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얼핏 듣기로는 지금 그 양쪽에 입장차도 좀 있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 계약하고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어떤 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야 되겠죠. 성원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 아직 유족들은 성원 씨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안 울고 싶을 때도 눈물 나고 멍하기도 하고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건지 몰랐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 진실을 듣지는 못하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죠. 저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냥. 법인과 이사 박 씨 측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오직 진실은 사망한 성원 씨, 또 법인, 이사 박 씨만 아는 거네요. 네, 이에 관해 법인이사 박 씨 측은 근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이제 유족들에게도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원 씨에게 했던 과도한 욕설과 또 압박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작진이 만났던 통신업계 관계자 말대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했다면 아마 비극을 막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제작진도 그 부분에 관한 우려를 통신사에 전달했고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